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말킹입니다. 에피소드 6, 하드웨어 2탄, 기억장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기억장치는 출제 100%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장치 속도 순서, 일단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흐름은 파악하되,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외우라고 한 부분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문제 무조건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빠른 건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자, 그리고 캐시 메모리, 그 다음이 주기억 장치,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지스터를 제외한 기억장치 중에서 크게 주기억장치랑 보조기억장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보다 속도가 빠른 반면에 용량은 작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속도가 좀 느린 반면에 용량은 큽니다. 주기억장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램이랑 롬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램은요, 실행 중인 내용을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램의 용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롬은 어떤 정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만약에 찍었을 때 이 사진은 언제 찍었으며 이 사진의 용량은 얼마이며 이런 정보들을 기억하는 게 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램은요,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램의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램의 용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행 중인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램의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처럼. 자, 이런 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램의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뒤에서 배워볼 텐데 가상 메모리라고 있어요. 가상 메모리를 조절해도 램의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자기 디스크 중에서도 하드디스크, 그리고 하드디스크 말고도 SSD라고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용도로 나온 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자기 디스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써놓진 않았고요. 광디스크, 광디스크 중에서도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요, 시스템 동작 시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램과 롬으로 되어 있고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액세스가 접근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행 중인 내용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컴퓨터 끄면 실행 중인 것도 꺼지잖아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롬은요, 리드 온리 메모리로서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다.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을 읽어주기만 하는 메모리가 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롬은요, 비이발성 메모리로서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런 정보들은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이발성 메모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램이 롬이 될 수 없고 롬이 램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에 따라서 자, 램과 롬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램 중에서요, S램과 D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S가 철자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스피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 S는 스테이틱스라는 뜻이고요. 이 D는 다이나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가 뜻하는 건 정적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적 램이라고 하고요. D램은 동적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쉽게 생각하면 정적인 게 빨라요. 항상.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도 고정소수점, 부동소수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면 고정소수점이 더 빠른 겁니다. SRAM을 좀 살펴보면 SRAM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SRAM에 비해서 당연히 D램은 속도가 느리겠죠. 자, 그리고 SRAM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용량, 뭐 직접도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작고요. 그 다음에 D램은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SRAM은요, 어쨌든 정기적인 요소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재충전이 필요가 없고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SD램이라고 해서 두 가지 기능의 장점을 다 합친 그런 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S램, D램 별도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왜 S램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놨냐? S램은 이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지만 캐시 메모리가 기억 장치 중에서 두 번째로 제가 빠르다고 했고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사용한다 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아요. 그 램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나 컴퓨터를 좀 많이 만져보신 여성분들도 램은 좀 뺐다가 꼈다가 해본 적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처럼 생겼고요. 이거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면 좀 교체하기가 쉽진 않죠. 자, 롬 이제 들어갈게요. 마스크롬이라고 해서 미리 제작된 정보들을 읽어만 주는 게 마스크롬으로서 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잘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드업용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P롬은요, 롬 앞에 한 글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한 번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한데 왜 롬이라고 할까요? 롬은요, 정보를 오직 읽어주기만 하는 기억 장치가 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수정해도 롬이라 그래요. 왜? 바로 비발성이기 때문에 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P롬도요, 수정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는 날아가지가 않거든요. 비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롬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다 수정이 가능해요. 이 피롬은 롬 앞에 여러 글자가 있잖아요.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옆에 따로 써놨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좀 있기 때문에. 뭘로 수정을 하냐면 자외선으로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보다도 이 피롬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빨간색으로 크게 제가 써놨잖아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피롬도 이 피롬처럼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지만 얘는 이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 이가 일렉트로닉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 번 수정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플래시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휴대폰, 디카, MP3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휴대용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에 나온 휴대폰들은 한번 완충하면 하루 종일 가잖아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고 속도도 빠르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테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조기억 장치 들어갈 텐데요. 보조기억 장치는 크게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기 테이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 빈도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럼 자기 디스크, 이 자기가 무슨 뜻이냐면 마그네틱이란 뜻이에요. 그 자성을 갖고 있는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대표하는 게 하드 디스크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하드디스크를 물론 기본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좀 속도가 많이 느려요. 자, 하드디스크 관련 용어라고 해서 트랙이랑 섹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써놨는데요.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 관련 용어예요. 자기 디스크가 아닌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SS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대체용으로 나온 디스크가 있거든요.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SSD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랑 SSD를 다 만져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그리고 작아졌습니다. 많이 크기도. 뭐 노트북용 SSD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구성 튼튼해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잘 망가지지만 SSD는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이런 SSD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나오면 틀려요. SSD나 EEP롬에서. 그러니까 SSD, EEP롬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주 올바르지 않은 것은 트랙 단위로 저장됐다, 불량 섹터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반도체이자 메모리이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도 문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1급에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2급에선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SSD 굉장히 중요하고요. SSD나 EEP롬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디스크에서 CD로 지금은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안 나오고요. 예전에 많이 나왔겠죠. 자, DVD라는 광디스크가 있는데 얘는 용량만 좀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4.7GB에서 17GB가 저장이 가능하고요. 블루레이 디스크가 또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철자는 이렇게 써요. 한 면에는 25GB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양면은 50GB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들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는 실행 중인 거, 정보들을 기억하는 게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실제로 바탕화면 어떤 파일을 옮겼을 때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기타 기억 장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캐시 메모리는 제일 빠른 게 레지스터라고 했잖아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 순서인데 어쨌든 이 캐시 메모리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죠? 레지스터가 이제 CPU 안에 있으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향상을 시켜주는 버퍼 메모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퍼 메모리는 임의의 두 개의 장치 사이에서 속도 조절을 시켜주는 임시 기억 장치로서 버퍼 메모리의 범위가 이 정도라고 치면 이 버퍼 메모리 안에 바로 캐시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CPU랑 주기억 장치 사이인데 버퍼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랑 주기억 장치 사이. 이런 식으로 임의의 두 개의 장치 사이예요. 그래서 버퍼 메모리라는 개념 안에 캐시 메모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한 거고요. 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상 메모리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가상 메모리. 가상이 상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주기억 장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작아요.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혹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를 대표하는 녀석이 제가 하드디스크라고 했으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 마찬가지로 주기억 장치 대신에 램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예요. 그럼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 램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원래 램의 용량만으로 실행할 수 없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원래 램의 용량만으로 실행할 수 없던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가상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의 차이로 실행을 못하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돼. 그러면은 가상 메모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램의 용량만으로 실행할 수 없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 어떻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EEP롬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 한번 쭉 써볼까? 플래시 메모리가 나왔다. 그럼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수정 가능한 이 EEP롬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롬이다 보니까 비발성 메모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고 빠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용되죠? 휴대폰, 디카, MP3 이런 데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휴대용 메모리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트랙, 섹터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아시겠죠? 얘는 블록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트랙이랑 섹터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트랙이랑 섹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디스크 관련 용어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억장치를 끝내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커말킹이었습니다.